중동의 사스라고 불리는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메르스가 어떤 질환인지 또 추가 감염 가능성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첫 환자가 나오면서 시끌벅적한데요. 먼저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 불리는 메르스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메르스는 이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예. 환자 바이러스는 이제 사스와 유사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낙타라든지 박쥐에서 아마 있다가 인체 내로 유입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감기 증상 비슷하게 열나고 그리고 기침, 콧물들이 나다가 심하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는 호흡부전이라든지 심부전이 동반되면서 일부 환자들은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열이 주된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는 이제 고열 나고요. 기침, 콧물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독감 증상과 다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를 수 있어서 일부 환자는 뭐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환자들 특히 이제 연령이 많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증 폐부전 상태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귀국한 다음에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와서 메르스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좀 전염성은 낮지만 치사율이 거의 30%에서 4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공포스러워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한 50에서 70%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전 2003년 유행했던 사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스와 에볼라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아까도 보도를 드렸지만 맨 처음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60대 남성이 감염이 됐고 이어서 이 남성을 돌보던 부인이 또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도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전염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예. 노출자에 한 50명이 노출되면 그중에 한 3, 4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돼 있고요. 예. 주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간병하는 것처럼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환자랑 같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좀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랑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간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병실을 쓴 분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 환자랑 같이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2차적으로 감염된 분들은 증상도 이렇게 심하지 않고 상태가 이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이제 전염성이 높다기보다는 두 분이 노출이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어서 더 감염이 발생할까봐 이제 거기에 초점이 가고 있는데 예. 해외에선 실제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또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도 좀 감염됐던 사실을 몰랐다, 좀 헷갈렸다라고 하던데 이게 초기 진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봄철인데다가 환절기고 그러고 다른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상당히 많은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여행 갔다 왔다는 그 병력이 노출되지 않으면 의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만 많이 아시지 이제 그 주변 국가인 바레인이라든지 뭐 카타르 이런 데서도 환자 발생했다는 사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이제 메르스를 초기에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는 긴밀한 접촉이나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전염될 확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소식을 들은 일반인 분들도 내가 혹시 메르스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 환자와 접촉이 없는 일반인 분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동 지역을 여행을 갔거나 거기서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환자에 노출이 됐다는 여부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안에서는 환자 발생이 이제 2명밖에 안 되고 있고 이분들이 뭐 다른 일반인한테 전염시킬 가능성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염 가능성은 없다고 하니까 방송 예. 보시는 분들 좀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르스를 좀 무서워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교수님 왜 아직
예방제나 치료제가 안 나온 겁니까? 사실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환자 발생이 처음 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던 이유들이 좀 있기는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환자 발생 수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점들, 그리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집단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측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스 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연구 역량이 좀 남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질 건 같고요. 네. 그리고 치료제도 후보 물질들은 사실은 개발이 됐는데 환자 발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투여되는 그런 임상 연구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더딘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는 일반인 분들이 감염될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또 뭐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던가 중동 지역을 여행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메르스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위험 지역의 여행은 이제 자제하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사망률이 높았던 분들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에서 이제 사망률이 높았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네. 만성 질환이나 그런 고령분들은 중동 지역 여행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중동 지역 여행을 다녀와서 2주 이내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메르스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아마 낙타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행 다녀오셔서 좀 고열이 있으신 분들은 꼭 조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중동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이 유행이나 사망률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수칙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 중요한 건 청결이더라고요. 꼭 여행 후에 손 씻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